제가 반도체 1세대고 제가 LG 반도체 많이 팔 때는 한 30% 제가 혼자 팔았어요. 현금이 한 500억 있었어요. 제가 샀던 땅이 6만 평인데 저 산에 있는 돌을 다 새만금에 팔면 평지가 되잖아요. 이 산에 한 1500세대 아파트 짓고 그래서 나도 좀 쉬자. 그래서 가져가니까 이 돌은 못 쓴다는 거야. 왜냐면 깨져서 못 쓴다는 거야. 갈라진다는 거야. 그 많은 돈 없어지더라고. 한 10년 지나니까 없어. 돈이 떠나면요 사람도 다 떠나요. 그 다음서부터는 저 병신 사기꾼 별 얘기 다 듣는 거지. 이게 이러니 이 새만금에 들어가겠냐고.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 새벽부터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군산으로 가요. 거기에 광산이 있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는데 현장 가서 일 보고 올라와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찍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짧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돌 사업을 해요. 산에 돌이 많잖아요. 저희는 운모라는 광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 돌 이름이 운모인 거예요? 예, 광물 이름이 운모고. 실례지만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55년생이에요. 71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광산으로 이동하시는 건가요? 이제 광산으로 가는 거지.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AT&T라고 전화기 만든 회사가 있어요. 제가 한국 사장을 해요. 초대 사장. 제가 실제로 미국을 건너갈 때 2만 원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통신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아시아태평양 바이어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가 30살 한국 책임자로 왔으니까요. 일찍 어떻게 보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올라가셨네요. 예, 남들은 다 부러워했죠. 그러다가 또 10년 반도체 하는데 제가 LG 반도체 많이 팔 때는 한 30% 제가 혼자 팔았어요. 옛날에는 반도체 쪽에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반도체였어요. 제가 반도체 1세대고 반도체 판매하셨을 때 돈 진짜 많이 버셨겠네요. 돈 좀 벌었죠. 현금이 한 500억 있었어요. 1996년에 이 산을 사요. 근데 그 산을 사게 된 게 그 해 가을쯤에 LG 반도체가 현대 하이닉스로 하루아침에 넘어가는 빅딜이 있었어요. 그때 참 좌절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홍콩에도 제 사무실이 있었고 런던에도 있었고 사노스에도 있었고 엄청나게 회의를 느꼈어요.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하자. 근데 그때 새만금이 시작이 됐어요. 여기 군산에 있는 새만금이요? 예, 새만금 프로젝트가 96년에 시작이 돼요. 그때 한일은행에서 군산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채석장 허가가 나와 있는 땅인데 사라. 그래서 제가 사게 됐죠. 사서 뭐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돌산이니까 새만금이 돌을 무한정 필요로 했었거든요. 저 산에 있는 돌을 다 새만금에 팔면 평지가 되잖아요. 예전에 저런 아파트가 없었어요. 군산. 이 산에 한 1500세대 아파트 짓고 그래서 나도 좀 쉬자. 평생 일 안 하고. 예, 나쁜 생각을 한 거지. 근데 하늘이 날 그렇게 시키질 않더라고. 못 지으셨나요? 아파트를? 못 졌으니까 지금도 이거 산을 나무를 베끼고 흙을 걷어내고 드디어 돌을 만났어. 그래서 가져가니까 이 돌은 못 쓴다는 거야. 왜냐면 깨져서 못 쓴다는 거야. 바닷물을 막아야 되는데 제 산의 돌은 파도에 치고 물에 젖고 그러면 갈라진다는 거야. 실제로 보니까 종이짝처럼 갈라져. 근데 그거를 모르시고 산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몰랐지. 그 좌절은 반도체를 그만둘 때와 또 다른 좌절이야. 거기 있는 돌 다 팔아서 편하게 이제 살려고 하셨는데 그 돌을 못 팔게 생겼네요. 네, 그게 저한테 큰 사건이었죠. 그 많은 돈 한 10년 지나니까 없어요. 돈이 떠나면요 사람도 다 떠나요. 그 다음서부터는 저 병신 사기꾼 별 얘기 다 듣는 거지. 여기서부터 저희 광산인데. 그럼 이 땅은 그때 당시 얼마 주고 사셨던 거예요? 그때 한 30년 전에 한 16억 주고. 그러면 이 산 가지고 뭘 하셨던 거예요? 그 뒤로는? 고민을 많이 했죠. 그 당시에는 뭐 제가 돌을 몰랐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한 게 농업용에 쓰면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 돌을요? 돌을 분말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발파 수백 번 했죠. 여기서 발파 뭐 다이너마이트 같은 걸 하는 건가요? 다이너마이트 발파를 해서 깨서 여기로 옮겨서 이렇게 만든 거죠. 이 돌이 다 우리 돌이에요. 바닥에 있는 게? 전부 다예요. 이거를 아까 뭐라고 하셨죠? 운모예요, 운모. 운모. 단단한데요, 근데? 돌이니까. 부서진다고 하셨는데. 이게 조류가 밀리면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래서 새만금에서는 못 쓴다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죠. 이 아래에 깔려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얼마나 깔려 있어요? 한 1000만 톤?
1000만 톤? 예. 그러면 계속해도 계속 나오는 거네요? 네, 지하에도 엄청 많고 그러면 이 땅에는 이제 아파트는 못 짓는 거예요? 못 짓죠 이거.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광산 허가를 받았죠. 광물인 거를 2004년도에 알았어요. 이게 음모라는 거구나. 그러면 그렇게 파셔가지고 돈을 버셨나요? 못 벌었어요. 농업이 참 어려운 사업이에요. 지금도 이름이 나 있는 천매암 농법이란 건 제가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자기 것만 잘 되면 돼. 소문을 안 내. 남한테 절대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게 퍼질 수가 없어. 그래서 3년 고생했지. 또 축산도 한 3년 했는데 이 돌을 가지고요? 사료들 섞어서 닭들 먹이면 굉장히 좋아요. LS 전선 같은데 난연제 했다가 그런 것들 다 실패하고. 이 돌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시도를 해보셨네요. 그렇죠. 거의 모든 걸 했죠. 제가 접시까지 만들었으니까. 아, 이 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차피 새만금에 판매는 못하고 아파트도 못 짓니까 이 자원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이게 산의 속살이에요. 우리 돌의 모습이 이렇게 돌이 이러죠. 이게 이러니 이 새만금에 들어가겠냐고. 황당한 거죠. 황당. 그러면 이 돌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라고 깨달으셨을 때는 억장이 무너지셨겠네요. 그렇죠. 깜깜했죠. 근데 이제 나무를 다 깎고 놓으니까 부산시에서 왜 산을 다 깎고 놓고 아무 일을 안 하냐. 그래서 이제 작업을 시작했고 또 연구를 시작했죠. 이 돌을 공부를 하고 써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돌이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은 다 만들어봤다. 100가지 트라이했으면 100가지 다 실패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모아두신 몇백억의 자산을 다 10년 되니까 없어지더라고. 잘 나가던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좌절은 심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으면 빚도 있고 집도 없어졌지. 있던 돈 다 썼고. 사람이 아닌 거지. 사람. 그때 자녀분들은 애들은 공부하고 있었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뭐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쪽팔리고 또 아이들한테 상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2011년도 됐는데 텔레비에서 보는데 후쿠시마에서 발전소가 터졌더라고. 아, 저기가 내가 죽을 때구나. 저기 가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폼나게.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예, 실제로 그래서 갔어요. 제가 돈 100만 원 빌려서 갔어요. 그때는 100만 원도 없으셨네요. 없었죠. 저한테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후쿠시마를 가던 거예요. 도쿄에서 신칸센을 타고 갔는데 야, 그때 신칸센 후쿠시마 쪽으로 가는 거는 승객이 하나도 없어. 나만 딱 타고 있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었네요. 예. 내려오는 거는 다 피난 오는 사람들. 후쿠시마 가서 만든 게 코아라이트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출이 하는 거예요. 포기하시려고 가신 게 아니었어요? 네, 포기하러 갔는데 개발하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본 공과대학에 가서 교수님 도움으로 방사능 물질을 흡착하는 흡착력이 뛰어나니까 얘가. 아, 이 돌을 가지고? 네, 이 돌이 예를 들면 요만큼을 냉장고에 넣잖아요. 냉장고 냄새가 싹 없어집니다. 그런 좀 성질을 갖고 있던 네, 거예요? 제가 그래도 10년은 이 돌을 쳐다봤으니 얘가 흡착력이 뛰어나다는 걸 내가 알아서 그래서 간 거예요. 저건 내가 잡을 수 있겠다. 근데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다. 근데 돈도 없다. 일단 가자. 가서 이거 해보자. 내가 이걸 한다고 하다 보니까 동경에 있는 사람이 또 알아가지고 너 이거 진짜 개발할 수 있냐. 그래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자기네가 돈을 대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 회사가 돈을 대줘가지고 난 돈이 없었으니까 제가 이거 진짜 밤새면서 만들었어요. 일본 정부가 2013년도 4년도인가 방사능 물질을 흡착하는 세계적 기술 공모를 해요. 방사능 물질은 다 수처리를 해요. 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물 처리하고 나면은 방사능 물질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천으로 가면 오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발전소가 터져가지고 세심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이고 논이고 다 그냥 내려앉은 거예요. 그 내려앉은 것들을 땅을 걷어가지고 땅을 또 씻어요. 그 작업이 일본 정부가 기술 공모하는데 저희가 5개 안에 선정이 됐어요. 순수하게 이 돌과 다른 광물, 돌가루 6개를 섞어서 그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10,000개 이상의 회사가 참석한 걸로 저는 알고 그 중에서 이제 5개 안에 뽑히신 거네요. 예. 다 일본 아이들이 뽑고 한국 사람이 저요. 그때 그냥 일본의 삶을 포기하려고 이제 가신 건데 어쩌다 보니 또 이제 연구하다 하다 보니 네. 또 이렇게 되신 거네요. 예. 어찌됐든 저는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살아남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피폭이 돼요. 제가 몸이 간지러워요. 24시간 내내. 그리고 자기의 약한 부위가 썩기 시작해요. 제가 거의 7년 동안 있었는데 귀가 새까매가지고 살이 썩는 거예요. 세포가 죽는 거죠. 그러다가 간지럽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불면증. 네, 엄청난 말도 못해요.
불면증 약을 5알까지 먹습니다. 약을 안 먹어보려고 밤새 술 먹기도 하고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또 사람이 아니죠. 그러다가 일본 사람이 엄청나게 비싸게 사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한테 1톤에 500만 엔을 주는 거예요. 500만 엔이면 네. 5천만 원이네요. 네. 그때 골재로 팔으면 이게 1톤에 13,000원이 안 됐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 화장품으로 쓴다고. 피부 테라피에 판다는 거야.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죠. 야, 나도 이거를 화장품으로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귀에도 바르고 강남에 유명한 피부 테라피 6군데 이걸 팔았어요. 이렇게 돼서 내가 이걸 납품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잠도깨비예요. 이게 다크돌이고요. 이게 지금 한 1,000만 톤. 그러면 그 가치로 따지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조가 넘죠. 실제로 저처럼 이렇게 30년을 버텨온 사람이 그 돈이라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얘네들은 어떻게든 좋은 데로 보낼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에 이걸로 유기농자재 고시를 받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농업하는 분들은 농약 없이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곰팡이는 잘 잡아요. 네. 파우더를 물에 해서 뿌리면 탄저가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오후에 회의할 내용들이 빨리 제가 또 돌아가야 되는 게 그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연 환경을 개선하는 수처리제로 국가 기술로 등재가 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는 제가 일본에서 했듯이 한국에서도 정식 제도권 안에 저희 물질이 등재되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약에 의한 피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걸로 무농약 농업을 하면 좋은 먹거리를 우리가 또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현재 잠도깨비 관련된 사업이 매출이 아까 어느 정도라고 하셨죠? 23년 9월부터 24년 9월까지가 100억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군산에서 일정을 마치시고 서울로 다시 가시는 건가요? 네, 이제 서울로 갑니다. 회사는 직원분이 몇 분 정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5, 6. 잠도깨비만 조직화가 돼 있고 상업화하기 전까지는 내가 다 했거든요. 제품이 한 품목이면 쉬운데 이건 기초 소재다 보니까 확장성이 어마어마한단 말이에요. 그 무한한 확장성을 보고 무한도전을 했다가 무한하게 깨진 거지. 그러니까 그 종류만큼 좌절하고 깨지고 또 해서 좌절하고 깨지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30년이 걸려요. 근데 사업을 하든 어떤 직장을 다니든 인생을 살면서 좌절이라는 건 한 번씩 누구나 겪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심정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길을 찾자. 실패한 것도 내 탓이고 그 생각이 내가 뭔가 잘못했다. 아니면 하늘이 나한테 길을 안 열어줘서 결국 사람이더라고.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근데 사람을 잘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내가 그만큼 해놓고 사람을 기다리는 거지. 사람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사랑을 쫓아가면 그거는 쓴맛뿐이 없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면 꽃이 향기가 있으면 벌이 오듯이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매번 좌절이 있을 때마다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았지 않나. 사람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으면 남 탓하는 건 쉽잖아. 근데 내 탓하는 건 힘들어. 수많은 좌절을 겪다 보면 나를 들여다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잘못했을까?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네. 그렇게 결론이 도달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숙연해지는 거죠. 저희 한 4시간 만에 왔네요, 용산역에 다시. 그러니까 그럼 지금은 이제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이제 그래서 당산역에 있어요. 여기서 한 20분입니다. 우리 잠도깨비 전시장. 오, 쇼룸을 마련해 두신 거예요? 네, 우리 제품 전시장. 우리 돌을 넣어서 만든 사우나. 사우나요? 이건 이제 배덕개. 이게 우리가 와디스에서 친구 부분에서 1등한 제품. 아, 여기 안에 돌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 그렇지. 이게 이제 우리 잠도깨비. 이거부터 시작한 거지. 여기 안에 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돌이 들어가 있지. 이게 돌이 들어가 있지.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때는 기분이 어떠세요? 보람을 느끼지. 맨 처음엔 좀 기고만장했고 팍 맞았잖아. 이렇게 됐는데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막 늘어나고 사용해본 사람들이 막 자진해서 막 이럴 때 그 뿌듯함,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내가 거쳐왔던 그런 시간과 과정들이 좀 헛되진 않았구나. 되잖아. 이런 걸 좀 느끼시겠네요. 그러니까 좀 더 겸손해지고 이게 우리가 좀 더 정교하게 또 세계 시장으로 갈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루보라는 걸 탄생을 시킨 거고.
어떤 미팅들을 하시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 했던 그 수처리 네. 제를 국가기술화하는 팀이야. 우리나라 수처리 전문가들은 여기 다 있어. 기계 부분, 국가기술 신청하는 부분, 판매 부분 이쪽에 있는 분은 수처리제만 팔아서 1년에 600억을 파는 사람. 그 다음에 베트남 수출하는데 너 한 사람이 3시쯤 오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알로본 미팅을 내가 해야 되고. 쭉 이제 미팅 이어지시는 거네요. 그렇죠. 중국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요. 지금 이제 SS 부분이 그것은 뭐 이게 저희 코알라이트입니다. 이것은 뭐 이건 그냥 흙이고요. 흙이고요. 그래서 2g 정도? 그 돌가루 닭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음모에 6가지 조합을 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분 30초 정도 교반을 하면 도쿄전력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반경 20km는 다 저희 거로 했습니다. 0.02kg가 가는데. 빠르네요. 회의는 끝나신 거예요? 수철이 오늘 저희 이렇게 아침부터 함께 촬영해 봤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나는 아직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놓을 만큼 이렇게 성공한 사람은 아니잖아. 단지 내가 있는 그대로 그동안 돌 개발하면서 그거를 진솔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거는 좀 기분이 좋아.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수철이도 국가기술화하고 농자재는 국가 공시를 받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쓰고 베트남에 고엽제 환자가 많아요. 그 고엽제 환자의 원인이 다이옥신인데 그 다이옥신이 세월이 지나면서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에 물을 오염시켰어요. 그 물을 먹은 아이들이 고엽제 환자가 돼요. 베트남에서 우리 걸 시험을 했어요. 그게 우리 게 오케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수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각 부분마다 성공하면 좋잖아요. 아까 산에서 보셨잖아요. 이거는 사회로 돌려줘야 되겠어요. 사실 저같이 맨 땅에 헤딩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또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만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자기한테 물어서 자기가 스스로 봤을 때 이게 내 길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 길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포기하면 끝이다. 길을 바꿔서 공격할 수도 있고 넘어지면 기어갈 수도 있는 거. 어려운 거는 극복을 해야 되는 대상이다. 휴먼 스토리 파이팅!